조용한 시코쿠 섬의 계곡에서 바람소리와 말하지 않은 기도가 뒤섞이는 그곳에 한국에 관한 가장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의 기원이 잠들어 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나 잊혀진 전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름이다. 침묵 속의 경고였다. 완전한 익명 속에 살면서도 많은 현대 지도자들이 아직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명확히 본 한 일본 승려가 남긴 경고였다. 그의 이름은 수선대사였다. 일본 선불교의 가장 높은 경지 안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를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스승으로 숭배되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연설하지 않았고 명예나 제자를 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침묵을 도구로 선택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말을 남겼다. 목소리가 아닌 글로서. 그는 58일 동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징과 정밀함으로 써내려갔고 그것은 논리를 넘어 신성함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써내려간 글이 수십 년 혹은 수세기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오직 한 해에 집중했다. 2025년. 그에게 있어 이 해는 단순한 또 하나의 해가 아니라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었다. 역사가 돌지 않고 꺾이며 시간이 흐르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 계시가 드러난다. 산속에 숨겨진 절의 마루 아래 보관되었던 고독 속에서 써내려간 글고들이 그의 유일한 제자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 유산은 시간을 넘어 한 민족의 영혼을 관통한다. 슈젠 대사는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름도 없이 등장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부름을 받는 자, 권력을 강요하지 않고 인도하는 자, 권력의 상징을 지니지 않고 백성들 사이를 단단한 발걸음으로 그리고 아는 자의 침묵 속에서 걷는 자.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남자는 5월 이전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9월이 되기 전 남과 북의 대표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의지가 아닌 필연적인 사건의 흐름이 그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는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슈젠 대사는 자신이 태어난 일본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다. 경멸이 아니라 애정과 슬픔으로. 그는 자연이 일어설 것이라 보았다. 분노나 벌이 아니라 경고로서. 영혼을 깨우기 위한 대지의 부름으로. 그는 바다가 침묵을 가져오고 도시들이 멈출 것이라 했다. 파괴로서가 아니라 성찰로서. 그리고 모든 것이 중심을 잃어가는 듯한 순간 새로운 중심이 떠오를 것이라 했다. 한국. 그것은 야망이 아닌 준비로부터 탄생한 새 질서의 심장이다. 그의 계시는 단순한 글이 아니다. 혼과 먹으로 그려진 지도이다. 단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를 가리킨다. 그것은 공포의 징조가 아니라 이해의 문이다. 58일 동안 슈젠 대사는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전을 비전했다. 그리고 모든 비전 가운데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그것이 가장 세밀하고도 강렬하게 묘사되었다. 그는 이름도 얼굴도 정당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신비로 감쌌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그는 피할 수 없는 한 사람의 형상을 그려냈다. 왕자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왕자가 기다리는 자, 지명된 자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으로 조용히 인정받는 자. 슈젠 대사는 그를 하얀 조율자라 불렀다. 소리들이 멈추고 명령이 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 그는 전통 정치의 줄에서 나오지 않으며 권력의 복도에서 오지 않는다. 그의 길은 협상이 아니라 봉사로 닦아졌다. 그의 손은 삶에서 떨어져 깨끗한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얼룩진 손이다. 그는 정부 관료들처럼 검은 옷을 입지 않는다. 그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난다.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화해하러 온 자로서. 이 남자는 백성 곁을 함께 걷는다. 다른 이들과 똑같이 먹고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보다 귀를 더 기울인다. 그는 약속하지 않는다. 그는 실천한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는 손을 내민다. 그의 눈은 카메라를 찾지 않고 모두가 걷는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슈젠 대사는 이 지도자가 안정의 시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그의 시간은 혼란의 시기다. 낡은 구조들이 무너지고 어느 누구도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모를 때 그는 나타난다.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자로서, 극단 사이의 균형점으로 깊은 변화의 갈망이 드리운 그림자처럼 그는 나팔소리도 깃발도 없이 등장할 것이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5월 이전 그는 눈에 띌 것이다. 9월 이전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사진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침묵이 연설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자리에서 슈젠 대사는 그가 칼을 들지도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문서와 지도, 설계도를 든다. 그는 재건하고 화해시킨다. 모두가 충돌을 예상할 때 그는 길을 제시한다. 모두가 명령을 외칠 때 그는 조화를 이끈다. 그를 묘사할 때 슈젠 대사는 영웅주의가 아니라 본질을 말했다. 그는 두 얼굴이 없고 거짓말을 배우지 않았으며 연설 뒤에 숨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의 힘은 설득이 아니라 영감에 있다. 그리고 그 영감은 스승이 쓴 대로 노력할 필요 없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이 남자의 출신은 평범하지 않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오지 않았다.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동맹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의 힘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그는 군중을 억지로 끌지 않고 그들 안에 드문 희망을 일깨운다. 그는 수사하게 반대다. 그는 실천이다. 몸짓이고 행동이다. 그는 먼저 관찰하고 약속하기 전에 계산하며 다른 이들이 아직 생각할 때 이미 움직인다. 원고의 섬세한 한 대목에서 슈젠 대사는 이 남자가 직선이 아닌 나선형으로 걷는다고 적었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 그것은 망설임이 아니라 사물의 시간에 대한 존중이다. 모두가 그가 포기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돌아온다. 그리고 그 귀환 속에서 백성은 그를 알아본다. 포스터나 표어로가 아니라 그가 남긴 선함의 기억으로. 스승이 말한 이 조율자는 통일을 말로 외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실현한다. 조약이 아닌 신뢰로. 그는 스스로를 해결책이라 하지 않고 연결고리라 한다. 나뉜 것을 잊고 버려진 것을 품으며 민중에게 잊혔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는 통합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일으킨다. 슈젠 대사는 경고했다. 이 지도자는 처음부터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정받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동기는 박수가 아니라 사명감에서 나온다. 그는 자리에 합당함을 직책에서 찾지 않고 길 위에서 마주치는 이들의 눈빛에서 찾는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도달했을 때 아무도 그 자리가 그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눈에 띄는 혁명은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은 지하의 움직임이다. 부드럽지만 깊은 재조정. 정당들은 조금씩 고개를 숙일 것이며 제도들은 서서히 자신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강요가 아니라 무언가가 변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중심축이 생겼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되었다는 이해에서 슈젠 대사는 이 지도자가 새벽빛과 같다고 했다.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처음엔 그저 어둠 사이에 희미한 빛일 뿐이지만 곧 감춰졌던 것을 밝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침이 완전히 오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날이 밝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남자는 스승의 말처럼 오직 그만이 양극단 사이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자다. 남과 북, 부자와 빈자, 젊은이와 노인, 회의론자와 신앙인 사이에서 그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는 인도한다. 명령하지 않는다. 그는 귀 기울인다.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는 따르게 될 것이다. 그의 리더십은 직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삶의 경험에서 온다. 그는 스스로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백성이 그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슈젠 대사는 이 남자가 영원하진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그가 머무는 동안에는 새로운 시대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행된 약속이 아닌 재건된 기반의 시대, 되풀이된 사상이 아닌 일관된 행동의 시대, 집중된 권력이 아닌 공유된 의미의 시대.
슈젠 대사의 말들이 침묵 속에서 종이에 스며들던 그때 그가 묘사한 세계는 점점 더 뚜렷한 윤곽을 띠기 시작했다. 흰옷의 조율자는 단순한 희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깊은 균형 회복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깨어남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만큼이나 불가피한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며 그것과 함께 모든 확신의 붕괴였다. 예언은 일본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복수도 심판도 아닌 경고로 대지로부터 온 속삭임이었다. 수십 년 동안 태평양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던 자연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는 없을 것이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시계는 계속 돌아가지만 지표 아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어날 것이다. 슈젠 대사는 5월 이후 공기는 더 무거워지고 더운 기운은 고요해지며 바다는 익숙한 리듬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라 했다. 그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이다. 하나씩 이어지는 진동이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일본 동부 시즈오카에서 이바라키 해안까지 그곳이 처음으로 소리 없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변화의 소리, 파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집요할 것이다. 땅은 눈에 띄게 갈라지지 않겠지만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도시들은 외형적으로는 멀쩡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에서 무너진다. 의심으로, 멈춤으로, 그리고 무언가가 사라졌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묘한 느낌으로 방송은 끊기고 회의는 취소되며 보여줄 것이 없는 언론은 침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새로운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묻는다. 왜 지금인가? 왜 여기인가? 슈젠 대사는 파괴를 묘사하지 않았다. 그는 내면의 수렴을 그렸다. 일본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려 나오는 것이다.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던 위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앞서 달리던 나라는 이제 옆에서 걷기 시작할 것이다. 물의 힘은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 쌓여왔던 자만의 층을 벗겨낼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응답은 정치인이 아닌 백성에게서 올 것이다. 바다를 잃은 어부, 물에 잠긴 저를 바라보는 노인, 왜 도시는 멈췄어? 라고 묻는 아이의 입에서부터 그 순간 일본의 시선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더 이상 서쪽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한국을 향해서다. 비교가 아니라 필요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바로 그 지점에서 슈젠 대사는 그의 예언 중 가장 강력한 문장을 썼다. 그는 말했다. 일본은 가라앉지 않는다. 일본은 허리를 숙인다.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로 인해. 그리고 일본이 허리를 숙일 때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분다. 그 바람은 바다를 넘어 남쪽을 향해 불고 그곳에서 흰옷의 조율자는 이미 조용히 걸으며 나뉘어진 한민족의 조각들을 이어붙이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이기 시작한다. 경계가 아닌 중심으로, 주변이 아닌 심장으로. 세계는 여전히 자기 갈등에 몰두하느라 그 변화를 늦게 인식하겠지만 가장 먼저 그것을 보는 자들은 바로 이웃들이다. 그래서 일본은 물러선다. 이해하기에, 느끼기에. 슈젠 대사는 이 시점에 이르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을 것이라 썼다. 더 이상 속삭이는 목소리들 사이를 도는 이름이 아니다. 그는 존재가 된다. 움직임이 된다. 기준점이 된다. 강요된 권위가 아니라 균형의 중심으로서. 그리하여 마침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수십 년간 분열로 얼룩진 한국이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 접히기 시작한다. 법령이나 깃발 때문이 아니다. 조율자의 손으로 꿰매지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신뢰의 실 때문이다. 오랫동안 침묵과 고립 속에 있던 북쪽은 관찰하기 시작한다. 문은 한 번에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태도, 말투, 시선에서 무언가가 달라진다. 아주 미세하지만 진짜인 접근. 슈젠 대사가 빛이 두 그림자를 하나로 묶기 전 나란히 걷는 두 그림자라 묘사했던 바로 그 장면처럼 그는 9월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져올 것이라 적었다. 그것은 조약이 아닌 하나의 몸짓이다. 침묵 속에 내어진 한 잔의 차, 카메라 없이 서명된 문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악수. 그러나 수천 개의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직이는 순간, 남과 북 사이의 연결은 축하되지 않는다. 대신 느껴진다. 조율자는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대 이상을 얻게 된다. 그는 지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정당들이 비록 말없이라도 그에게 목소리를 맞춰가기 시작한다. 그는 주목을 끌지 않는다. 그러나 공허 속에 외침을 쏟아내던 국민들의 눈이 그에게로 향한다. 약속이 아닌 존재에서 오는 드문 안도감과 함께 슈젠 대사는 예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는다. 진정한 리더십은 비어있었던 자리가 채워졌음을 집단이 자각할 때 태어난다. 민중이 무언가 부족했던 것이 이제는 채워졌음을 느끼는 순간, 그 자리가 힘으로 점령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완성되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시간은 지하의 흐름처럼 나아간다. 겉으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듯하지만 그 아래에선 이미 돌들이 제자리를 옮겼다. 한때 시코쿠 산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불과했던 슈젠 대사의 말들이 이제는 다른 땅, 다른 마음 속에서 메아리친다. 그것을 알리는 것은 신문도 아니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권위도 아니다. 그것은 백성의 영혼 그 자체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움직임이다. 흰옷의 조율자는 통합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살아간다. 화해를 꿈꾸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실현한다. 그러나 힘으로도 전략으로도 아니다. 그는 그저 걷는다. 그리고 걸으며 아무도 언급하지 못했던 상처를 건드린다. 깊은 상처, 역사적인 상처, 아픈 상처, 1905년 을사조약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처. 무력으로가 아니라 혼이 담기지 않은 서명된 말들로 인해 주권을 빼앗긴 그 순간의 상처. 그 상처는 아직도 조용히 뛰고 있다. 분열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던 한 민족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슈젠 대사는 2025년이 통일의 해가 아니라고 했다.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라고, 연결의 해라고. 그것은 조약이나 지도 위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부로, 땅으로, 세대 간 오랜 침묵을 깨는 두 형제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바로 그 연결이 두려움이 닫아버린 문들을 다시 열게 될 것이다. 정부 건물의 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을. 예언은 단호하게 말한다. 가을이 오면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고. 9월은 묵혔던 말을 꺼낼 것이고 10월은 봉인됐던 문들을 다시 열 것이다. 11월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더 따뜻한 마음을 불러올 것이다. 1905년에 벌어진 상처는 사과가 아닌 존엄으로, 강요된 용서가 아닌 회복된 존중으로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조율자는 더 이상 희망의 상징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살아있는 기억이 된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겠지만 그의 존재는 모든 곳에 스며들 것이다. 그는 금빛 회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복원된 다리 위에, 남과 북을 잇는 철도 위에 새로운 세대가 다른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교 속에 있을 것이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그 고통 위에서 다시 짓는 역사. 한국은 키로 자라지 않고 폭으로 확장되기 시작할 것이다. 힘으로가 아니라 열림으로, 강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을 주도하던 일본은 곁으로 설 것이다. 경쟁자가 아니라 배우는 이로써 새로운 균형이 생겨나고 그것은 미묘하지만 단단할 것이다. 슈젠 대사는 2025년이 1905년의 반전이 될 것이라 썼다. 그때는 상실이었지만 이제는 만남이다. 그때는 분열이었지만 이제는 본질과의 조우다. 이 모든 것이 충성도, 고함도, 깃발도 없이 이루어진다. 그저 걸음으로, 작고 조용하고 깊은 발걸음으로. 이 흐름 속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바람이 바뀌기 시작한다. 미국은 더 이상 앞서 이끌지 않는다. 대신 귀 기울인다. 중국은 더 이상 단호히 지휘하지 않는다. 대신 주저한다. 아시아의 흐름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왔던 강대국들은 이제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보게 된다.
큰 소리치지 않지만 들리는 존재. 주목을 요구하지 않지만 주목받는 존재. 세상은 이제 외침에 지쳤고 진실을 품고 걷는 이들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그 순간 한국의 백성은 오랜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숨을 쉰다. 급하지 않게, 두려움 없이, 깊게. 그것은 울음 뒤에 오는 호흡이다. 저항 뒤에 오는 숨이다. 세대를 넘어 조용히 살아남은 이들이 마침내 내쉬는 첫 숨 목소리가 돌아온다. 그러나 그것은 투쟁이 목소리가 아니다. 재건의 목소리다. 흰옷의 조율자의 형상은 점차 공동체 안으로 녹아든다. 그는 다른 이들 위에 서지 않는다. 그는 그들 안에 섞인다. 바로 그래서 그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의 초상화는 공식 벽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될 것이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인식의 눈빛 속에서 살아있을 것이다. 슈젠 대사는 이 예언의 마지막을 거의 신성에 가까운 말로 마무리한다. 그는 말했다. 두 강 사이의 다리는 콘크리트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용기로 세워진다. 고개를 숙이는 용기, 귀 기울이는 용기, 시작하는 용기. 바로 그것을 한국이 한다. 시작한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58번째 날이 끝나고 슈젠 대사의 붓이 마지막으로 종이를 스쳤을 때 박수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운명을 품고 있었다. 세상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모든 말을 담고 있었다. 전체 기록의 끝에 남겨진 단 3줄. 그러나 그 각각은 하나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이제 2025년에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의 나라가 된다. 우리가 흩어지면 그림자만 남는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할 것이다. 겉보기엔 단순한 이 말들은 한국 위에, 아시아 위에, 세계 위에 떠있는 집단적 선택의 무게를 모두 담고 있다. 수십 년간 나라는 변화를 외부에서 기다려왔다. 더 강한 힘이 세상을 다시 정리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슈젠 대사는 그 반대를 보였다.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흐름에서 시작된다. 민중의 조용한 의지의 흐름. 반복에 지친 마음에서, 외침이 아닌 드러남을 바라는 갈망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한다. 이 예언은 군사적 승리도, 끝없는 경제성장도, 정치적 우위를 말하지 않았다. 중심을 말했고 균형을 말했다.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참조점이 되는 나라, 외치지 않으면서도 필수가 되는 존재. 한국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한국은 스스로를 연다. 그리고 그 열림의 몸짓 속에서 진정한 힘을 드러낸다. 옛것과 새것들 같은 그릇 안에 품어내는 힘. 시간을 담는 그릇이 되는 힘.